로이킴 프로필 본명 김상우, 출생 1993년 7월 3일, 25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체 176cm. 63kg, 혈액형의 형가족, 아버지 김몽택, 누나 김혜수, 사촌 누나 정윤혜, 학력 경북초등학교, 휘문중학교, 조지타운대학교, 데뷔 싱글 봄봄봄 2013년 4월 22일. 소속사 스타너뮤직 기업 서울탁주제조협회 대표이사. 1. 별명 로저씨. 개요 대한민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서울탁주제조협회 대표이사. 로즈마, 쌍닭, 로맨틱 흑기사, 로이킴. 1. 케이블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 출신이며 시즌4의 우승자다. 슈퍼스타 K 사진행 기간 내내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주인공격 인물이었지만 정작 결승전 당시에 이르기까지 우승 후보로는 여겨지지 않았던 특이한 케이스. 활동 이름 때문에 재미교포로 오해할 수 있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엄연히 한국 본토 출신으로 미국에는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한다. 2.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 또한 수행해야 한다. 방송에는 본명인 김상우로 출연하려 했고 실제로 예선에서 본인을 김상우라는 이름으로 소개했으나 잘생긴 외모와 좋은 배경을 활용해 이슈메이킹 하려는 엠넷이 스스로 본명을 밝혀도 로이킴으로 소개했다. 슈퍼스타 K 제작진이 유튜브에서 로이킴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동영상을 찾아내고 멋대로 로이킴으로 방송했다고 한다. 로이킴 본인은 예선 기간 중에는 자신의 나이를 꼭 넣어서 20살 먹은 김상우라 소개했으나 어느 순간 엠넷의 방침 때문에 이제는 그냥 본인도 로이킴이라고 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재학 중 캐나다에 유학한 경험이 있었고 휘문중학교 졸업 즈음에 해외로 유학. 미국에서 애쉬빌 스쿨을 졸업한 후 미국 명문대 중 하나인 워싱턴 DC 소재 조지타운 대학교에 합격했지만 슈퍼스타 K에 참가하면서 입학을 1년 연기했다. 3. 표절 논란. 봄봄봄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되어 어쿠스틱 레인의 로브 이즈 캔은과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A화의 히트곡인 테이크 온 매너어 투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이중 어쿠스틱 레인의 노래는 도입부 멜로딩의 일치함, 김광석 노래에선 정자가 유사성을 느낄 정도로 비슷한 분위기. 애허의 노래에선 후렴구의 박자와 게이름 구성이 흡사하다는 점을 들어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 그리고 뜬금없지만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엔딩송인 이츠모 데모와도 흡사하다는 지적이 있다. 봄봄봄의 경우 기타 코드를 포함해 곡 전체 반주와 구성이 대충 들었을 때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유사하다. 일각에서는 표절킴이라며 지탄을 받는 중. 그러나 표절이라고 논란이 된 부분은 캐논 코드 부분으로 캐논은 저작권이 사라진 상태이기에 문제가 없고 나머지는 겹치는 부분이 없기에 표절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많다. 또한 로이킴 측은 김광석을 존경하는 뮤지션이라고 공공연히 밝혔다며 표절이 아니라고 부정하였다. 그러나 로이킴이 장범준의 축가를 라디오 댕지에서 그대로 따라 불렀다는 논란이 더해지면서 표절 논란이 더욱 커진다. 장범준 축가 로이킴 축가. 로이킴은 이것을 자작곡이라고 소개했다가 장범준의 축가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겹치는 부분은 저작권이 소멸된 결혼행진곡 파트뿐이라고 하지만 결혼행진곡이 일반적으로 딴딴따다로 불리우는데 반해
장범준의 주가는 독특하게 빰빰빠바하였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 썼고, 장범준의 주가는 결혼 행진곡 끝에 반음을 내리는 편곡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왔고, 이 파트가 주가의 가장 인상적인 중초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장범준 주가의 핵심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 이에 대해 로이킴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결혼 행진곡이 들어가는 부분의 표현 방식을 따온 걸 레퍼런스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표절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다. 자신이 부족한 탓에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런 논리라면 오리지널의 저작권이 소멸한 것을 레퍼런스로 하는 곡은 모조리 그냥 가져다 써도 되게 된다. 예를 들어 캐논을 편곡한 곡은 어떤 변주를 했던, 어떤 색을 입혔던 그 디테일을 그냥 가져다 써도 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자기 콘서트 중간에 장범준을 조롱했다는 논란까지 더해졌다. 로이킴은 주가를 부르기에 앞서 예전에 버스커 장범준 씨가 콘서트에서 주가를 만들어 부르셨는데 그 영상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나도 주가 만들 때 그 부분을 넣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써봤는데 따라했다고 느껴져서 가슴이 아프셨다면 부를 때마다 장범준 씨 이야기를 할게요 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후 주가를 부르다가 장범준을 외쳤다. 그래서 표절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선 로이킴은 트위터에 자신의 경솔함에 대한 사과의 말을 남겼고 다음 날 있었던 콘서트에서 자신은 버스커를 좋아하며 조롱의 뜻은 없었다며 의견을 밝혔다. 녹취록 건에 대해선 과장되었다는 의견도 있으나 녹취록의 맥락이나 여기서 나타난 로이킴의 표현 방식상 조롱이라고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일련의 사태와 함께 봄봄봄 이 어쿠스틱 레인의 로브 이즈 캔은 유켈를 베어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게 된다. 버스커 팬이 아닌 네티즌들도 불쾌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어쿠스틱 레인의 로브 이즈 캔은 원곡인 어쿠스틱 버전과 우쿨렐레로 편곡된 버전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쿨렐레 버전과 봄봄봄이 동일성이 표절에 이를 정도라는 의견이 불거진다. 우쿨렐레 버전의 유튜브 등록일이 봄봄봄 발매일보다 한 달 뒤이므로 표절이 아니라는 의견과 우쿨렐레 버전이 원곡과 같은 날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빼도 박도 못하게 표절이라는 양측 간의 주장이 팽배했다. 리메이크 및 어레인지의 경우 저작권 등록일이 원곡을 따라가기 때문에 12. 원곡은 봄봄봄보다 먼저 등록되었으나 우쿨렐레 버전은 2013년 5월 27일에 등록되어 봄봄봄보다 늦게 등록된 상황. 발표일 또한 로브 이즈 캔은 2월인 것에 비해 봄봄봄은 4월 말에 발매되었다. 이후 로이킴 측이 이 로브 이즈 캔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며 논란 이전까지 해당 가수의 이름조차 접해본 적이 없다며 밝혔다. 로브 이즈 캔은 유튜브에 2012년 10월 공개된 곡이고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고 유튜브에 먼저 공개되었다는 점과 저작권 소멸된 곡을 레퍼런스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과감한 카피를 해버린 의혹을 가질 수 있다. 우쿨렐레 버전은 더 비슷하긴 하나 뒤늦게 공개된 곡으로 논쟁을 흐리기만 할 뿐 논쟁에서 아예 빼는 게 좋다. 원곡만을 대상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길 바라며 로이킴이나 공동 작곡자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쿨렐레 버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원곡만으로 보기에는 봄봄봄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힘들고 오히려 우쿨렐레 버전이 봄봄봄과 유사한데 이는 봄봄봄보다 늦게 공개되었으므로 오히려 역표절 의혹이 일고 있다. 역표절이란 말 자체가 코미디. 표절하는 사람 따로 있고 표절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 사실 표절의 정의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베낀 거지만 실제로 접했다는 근거가 찾기 힘들므로 현실적으로는 두 창작물이 유사점이 발견되면 늦게 공개하거나 창작된 창작물이 표절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표절 논리이다. 그렇다면 늦게 공개되었고 유사하다는 이유가 있다면 로브 이즈 캔은 우쿨렐레 역시 표절 시비에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애초에 누구는 표절이고 누구는 피해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면 로이킨도 표절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역표절이라는 말은 황당한 표현인 것이다. 즉 로브 이즈 캔은 과 봄봄봄의 유사 부분인 앞부분은 캐논 변주곡에서 따온 것이다. 제목에서 벌써 캐논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 부분이 봄봄봄과 로브 이즈 캔은 이 비슷한 부분에 표절을 주장하려면 캐논 변주곡의 작곡가인 파헬베리 이 두 곡에 모두 표절 제기해야 한다. 이 부분은 봄봄봄과 우클레 버전만이 유사하다. 전주 부분의 유사성인데 그 외에 정말 문제가 된 건 그렇다면 오히려 우클레 버전이 봄봄봄보다 늦게 나왔기에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로이킨이 상대에게 표절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창작자인 로이킨 측에서 문제 삼지 않아서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두 곡의 유사성의 기저에는 캐논 코드가 위치해 있는데 캐논 코드는 머니 코드라고 하여 대중음악계에서 정말 흔하게 사용되는 멜로디로 동일한 코드를 차용한 히트곡도 많은 상황이라 문제 삼기가 힘들다. 이후 어쿠스틱 레이는 나는 음원 사이트에 음원을 제공해 다운스트리밍한 만큼 매월 업체에서 정산을 받아 생활하는 영세 사업자라 그 중요 거래 상대인 CJ의 소속 가수와 척을 질 수 없다. 여표절 여부에 대해 따질 생각도 없다. 그러나 이는 너무 감정적인 호소라는 비판이 많다. 로이킨에게 별다른 감정이 없다는 요지의 의견을 발표하게 된다. 이후 더욱 봄봄봄과 유사한 슬로우 버전 로브 이즈 캔을 발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는 등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표절에 대한 본인이 가진 생각을 피력하게 된다. 이로 인해 논란이 다시 불거졌지만 이내 곧 사과의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이후 어쿠스틱 레인이 자기 곡을 유튜브에 하나씩은 등록해 놓으라는 말을 남기며 인디나 마이너 뮤지션이 표절 분쟁에 어느 정도 유리한 입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결승에서 부른 자작곡 스쳐간다. 역시 싱가포르 가수 커린 메이의 뷰터풀 시드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다. 스쳐간다가 공개되었을 당시 이승철이 어디에선가 들어본 듯 하다는 코멘트를 했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더 큰 논란이 되었었는데 슈퍼스타 K 사본방송에 뷰터풀 시드가 삽입된 적이 있었다. 탑 10 진출자 선정 과정에서 BGM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유사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전주 부분은 F코드를 변형시킨 유명 기타 코드로 이미 많은 음악가들에게 애용되던 것이다. 어쨌든 이처럼 본인이 만든 자작곡들이 연속해서 표절 논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슈스케에서 구축한 싱어송라이터 이미지가 산산히 박살나게 된다. 그 외에 작곡가 김형용 씨로부터 자신이 작곡한 주님의 풍경에서 표절했다며 소송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네티즌으로부터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자신의 집에 있던 악보를 협회에 등록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은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4우승 상금 기부 논란. 처음에는 하고 싶은 것을 적은 수준이었으나 슈스케에서 심심하면 언급되고 본인도 이걸 수시로 얘기하다 보니 결국엔 대국민 약속이 되었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로이킴은 승소했다. 로이킴은 우승 뒤 공약대로 300명에게 막걸리를 쏘고 공연도 가졌다. 본인이 직접 밝힌 우승 공약은 막걸리 공연이었다.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점은 로이킴은 슈스케에 나오기 전부터 기부와 봉사활동을 틈틈이 해오고 있었다. 우승 상금 기부는 단발성 기부가 아니라 그가 꾸준히 해오던 기부의 연장선일 뿐. 로이킴은 우승 후 각종 인터뷰나 TV, 라디오 등에서 기부에 대해 어느 한 곳에 모두 하기보다는 여러 군데 꼭 필요한 곳들을 찾아 돕고 싶다는 말을 했으며 신중하게 고민하고 시간적 여유가 될 때 기부하겠다 했다. 그러나 표절 논란이 불거지면서 난데없이 비틀즈 코드 출연 당시 5억을 다 기부한다고 한 적은 없다. 3억은 음반 제작비라 내가 쓸 수 없으니 그거 빼고 다 기부하겠다고 한 발언의 앞뒤 내용을 싹 잘라낸 5억을 기부한다고 한 적은 없고요라는 짤방으로 왜곡돼서 여기저기 퍼지는 바람에 논란이 되었다. 거기에 로이킴 본인 또한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런 반구도 하지 않는 바람에 논란은 계속 커져만 갔다. 그러나 출국 전 가진 팬미팅에서 밝히고 싶지 않았으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말하겠다고 하며 6월 초부터 기부를 해오고 있었고 8월 23일 기부 금액이 우승 상금 금액을 뛰어넘었다고 발언했고 그 외 알려지지 않았던 기부 내역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잠잠해졌다. 그리고 CJ를 통해 우승 상금 자체를 기부한 것도 알려지면서 상황 종료. 즉 상금 먹튀 논란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기부는 아니었던 셈. 사실 애초에 논란이 될 가치조차 없는 것이 문제가 된 짤방의 비틀즈 코드 방영분 영상이나 라디오 출연분 녹음본만 찾아보기만 했어도 전혀 문제가 될 내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논란이 퍼진 시점이 한참 봄봄봄 표절 논란과 장범준 축가 표절 논란으로 이미지가 한창 깎여나가던 시기였기에 앞뒤 사정 살펴보지도 않고 표절하는 놈이 구라까지 깐내라며 억울하게 까인 점이 크다. 5. 때문에 실상이 알려진 이후 이 문제로 까는 사람은 없다. 로이킴 아버지 서울탁주제종협회 대표이사 엄진아와 더불어 금수저 연예인이기도 한데 2014년 장수 막걸리로 유명한 서울탁주제종협회 회장이었던 아버지의 지분을 모두 물려받아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로이킴. 안 알려진 장수 막걸리 대표 이력하지만 정준영 단톡방 사건 이후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로이킴은 회사의 대주주나 대표가 아니다. 라면서 지분의 약 2% 안팎을 갖고 있는 51명의 주주 중 한 명이다. 두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